안녕하세요. 제가 30대 후반이고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인과응보와 자업자득에 대해 돌아오는 죄의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옛말에는 틀린 게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말에 부합하는 경험을 했어요. 제 경험은 정말 드라마 같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출근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에 독서를 즐기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 전후에 다양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자와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견 충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를 넘은 사람과 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람의 성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달라져 갈까요? 생각하시면 제가 10년 전에 결혼 약속한 사람이 됐던 직장인을 만나서 만든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중학교 교사였고 그 당시에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관골님은 처음 만나자마자 대화가 아주 잘 통해 호감을 갔어요. 2년 정도 만나서 바르고 정직한 성품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멀리 미래까지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런 와중에 남자가 먼저 청혼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한 돈은 직장에서 아낌니 여러분들이 모은지라 부모님께서 도움을 받지 않고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준비한 돈이 상당한 양이었고 서로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해졌어요.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양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두 사람이 힘으로 결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게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결혼 준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보죠. 그런데 자기 오빠 있잖아. 형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해도 돼요? 이런 순서에 예민한 집안이랬지만 그래도 오빠에게 물어봤는데 오빠는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고 일이 바빠서 한동안 결혼 생각이 없을 때였어요. 내가 연세가 있으니까 여자 나이보다 더 급한 건 없다고 얼른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먼저 결혼해도 괜찮아라고 해주셨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긴 했지만 오빠는 결혼 생각이 없었고 결혼 준비가 된 저부터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자 쪽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양손을 무겁게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아버님은 많이 아프신 편이고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아라고 합니다. 아, 이거 제가 고르긴 했는데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실물이 더 예쁘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이니까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네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아이고, 왜 이런 걸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앉아. 집에 도착하니 정돈된 집이었고, 인용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저를 많이 반겨주셔서 대접받는 기분이었고,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먼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듣는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회사에 출근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한 분야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학력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저는 고교 시절에는 꽤 열심히 공부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회사에 입사하기 정말 어렵다고요. 한 분야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항상 경쟁이 치열했어요. 어머나,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집은 교사 가정인 것을 알아요. 제 시아버지는 단장님으로 어머니는 고교 교사였어요. 나는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들은 중학교 교사이어서 우리 집에는 초중고 교사가 다 있어서 내가 교사야.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성적은 성실함을 나타내니까 아이 엄마, 그런 건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재능을 살려서 직업을 갖는 시대니까 특히 재능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실한 건 아니에요. 맞다, 맞아. 그래도 밑바탕이 있어야 하는 거야? 무엇보다 못 배운 것들은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으면 가방끈이 다 짧아져. 어쨌든 우리 새 학기에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내가 안심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기본적인 성실함, 예의, 예절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 예비 신랑이 그동안 예의 바르고 정직했던 이유가 이런 거야.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네요.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런 것에 민감해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정중하게 노력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곤두서 정성을 다해야 했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왠지 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일정 부분의 결혼을 먼저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날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본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상남자 전에 미리 날을 잡고 예식장을 예약해도 된다고 알아야 해요. 날은 여자 쪽에서 잡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고 좋은 날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반갑죠? 우리 종종 만나자. 조심히 가세요. 예,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와, 안녕히 다녀오세요. 자기가 가자고 했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서 나왔어요. 그때서야 긴장이 풀리더군요. 예비 신랑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고 집에 와서 우리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예비 사위가 그렇게 바르게 자랐나 봐요. 이해해요. 절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의식하고 긴장하면 불편해지는 법이거든. 선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좀 편하게 지내도 돼요? 그런 건 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겠어요. 우리나라. 내 엄마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미리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자 쪽에서 잡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좋은 날을 받아올게. 보통 몇 개를 주는지 물어봤더니 예비 시댁과 골라야 한다는 것 같아. 며칠 뒤에 엄마가 좋은 날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 몇 개를 전화로 정해놨어. 예비 시댁과 상의한 후에 양가가 좋은 날을 정하게 되었어. 그리고 예식장을 미리 예약했어. 그렇게 해서 결혼식까지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또한 예비 신랑도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와서 우리 집은 아빠가 원양어선 선장이고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아프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그래서 아빠는 항상 밖에 계시고 엄마만 집에 계시는데 힘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비사위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와서 장을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어 놓았고 반갑게 맞아주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잘 드리고 갔어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누구나 다 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투어를 다녔고 신혼집도 보러 다녔고요. 신혼여행지 등을 계획하고 계약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봤고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흔한 싸움 없이 모든 게 잘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결혼 준비 중에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했어요. 트집을 잡는 건지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예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저도 의식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도 끝도 없이 저는 람을 하시는 것이 자고 식사 예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는 식사 예절을 다시 배워야겠구나. 앞뒤 설명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또 잘못됐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 심장까지 뛰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식사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넌 너무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것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다. 제가 무슨 소리를 냈나요? 쩝쩝거리면서 먹거나 크게 떠들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소리만 소리가 아니라 숟가락을 그릇에 놔둘 때 소리가 자꾸 나서 내가 매우 신경 쓰여 그랬던 것입니다. 각각의 행동이 자신의 인품을 형성한다는 거죠. 앞으로 겨우 숟가락을 상위에 올려놓을 때 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리를 내려고 일부러 툭툭 던진 것도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밥을 먹다가 그릇을 상위에 올려놓는 정도인데 그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만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쩝쩝거리며 먹거나 그릇을 팍팍 떨어뜨리거나 음식을 이리저리 흩어놓으면서 먹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배우는 거겠지만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소리인데 어머님이 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신랑도 자신의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표정도 팍 쓰고 있었는데 참고 있는 듯해서 저도 산길이 나갈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가셨을 때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자기 엄마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우리 엄마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할게요. 그러면 자신이라도 좀 잘 말렸어야 했어요. 어떻게 내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게 했을까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당신 말고도 있을 텐데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예비 신랑은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부터는 더 악랄하게 하지 말라고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예전 일은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일단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워요. 여기는 어떤 곳이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저는 저쪽의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너희는 볼일들 처리하러 가는 거구나. 그럼 나 먼저 가볼게요. 저를 보시는 어머님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제가 못마땅히 할 때마다 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런 표정을 보면서 나는 뭔가 실수를 했나 제 행동을 돌이켜보게 돼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나 언행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러시면 나도 실망스러워해요. 아무튼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우리도 보리를 받고 어머님도 볼 일이 있으셨죠. 순간적으로 그 표정이 나오셨을 뿐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예비 신랑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음 날에 터졌어요. 다음 날이 월요일이어서 한창 회사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어디선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받았나 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잘못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되새겨봐도 어떤 예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님은 더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90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해 없이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지금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구나. 지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한테 어제 불쾌한 일을 따지려고 전화를 했구나. 어머님, 그 말투가 예에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어머님이도 지금 학교에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시간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어머나, 얘 말씀을 들어봐. 너는 지금 어른인데 내가 가르치려고 일부러 전화한 건데 리나라는 말이 나오니?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어머님이라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그 정도로 서로 예의 있게 인사를 나눈 것으로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허리의 각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맞아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예비 신랑이 같이 있으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 그게 어머님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았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 모두 예비 신랑한테 다 잃어요. 요즘 진짜 어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이 말 끝마다 예의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인사할 때 90도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90도를 인사 안 했다고 나한테 못 배웠다 가르쳐준다 하느니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내가 이런 거 다 참아 견뎌야 해. 미안해. 우리 엄마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들어도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나는 집에 가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 혹시 어머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결혼 승낙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떠나야 할 것 같아. 자기야, 그렇지 않아. 어머님은 자기를 예전부터 좋아하셨어. 직업이나 외모, 성격까지 모든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했어? 나는 정말 예의가 없는 걸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엄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엄마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시고 매일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한평생 다니신 직장도 아쉽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쉴 겸 건강을 챙기시는 거죠. 여러 검사도 받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복용하시며 그러다가 갑상선 쪽에 이상 조직이 발견되었고 수년간 추적 관찰을 해왔는데 결국 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청취 병력이 같았어요.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이라고 하지만 저희 엄마의 연세도 있고요. 그래도 민망히 걱정이 되네요. 그날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가 모여 안아주며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시기를 아이, 걱정 마,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은 암이지만 살릴 수 있는 암이라네.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해. 아, 유서하네. 엄마, 괜찮아. 의지를 마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엄마, 다른 병원에 가보고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자. 그래. 그래. 병원은 여러 군데 가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 군데 더 예약했어요. 그때 같이 가자고 하셔서 엄마가 예약한 병원에 오빠와 함께 상담받았어요. 두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받은 결과 첫 번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셨지만 두 번째 병원이 더 심적으로 편안하다고 하여 의사와 치료 방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상견례 하루 전날로 잡혀서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니까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른 날로 바꾸려고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 예비 시어머님께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우리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요모 씨께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어떤 일이 생기셨나요?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네요. 아이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엄마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예정일이 상견례가 바로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에는 저희 엄마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상견례를 미루고 싶다고는 하나 엄마가 예비 사단 것은 민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직업상으로 그날 많은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상은 어머니 죄송하지만 견례는 엄마를 제외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솔직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건강상의 우풀이. 이후로 상견례에 방문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오시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당연히 양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못 오는 것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이 뭐라고, 아이 나 이상한 집 구석을 봤나.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뿐인 딸 상견례 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 뭐라고요? 이런 집 구석이 어디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해서 못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됐다. 이 결혼 없이 하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되겠어? 이것이 미친 소리야. 우리 아들 보러 아픈 장모를 병원비까지 내라고. 결혼하게 만들겠네. 염치도 없고 천박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아들이 결혼한다고 다 말했는데 너 이런 보상 어떻게 할 거니? 그걸 왜 제가 보상하지? 잇놀린 건 어머님이신데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냐?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픈 게 죄예요? 죄냐고 뭐 어을 놀려. 얘 말하는 것 보니 토라스럽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다. 어떻게 사셨길래 딸내미 결혼 앞둔 큰일을 먼저 치르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봤으면 상견례 전날에 수술을 하냐고. 나는 그런 경우 없는 경우를 보지도 못했다. 이래서 결혼할 때는 생활기록과 불황가족 관계증명서, 그 부모의 학벌 아지도 봐야 했는데. 아휴, 내가 너무 순진에 빠졌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어머님처럼 교사로 근무하셨고 몇 년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맡으셨어요. 교장님을 대신해서 교감 업무를 보셨는데 아프시다가 그만두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교감이 되지 못하셨나요? 우리 엄마는 어머님처럼 고상한 말투를 쓰지는 않으시지만 같은 교육 배경을 가지셨다는 점에서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배움에 대한 접근 차이로 개인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맞나 봐요. 그 초등학교는 내 엄마가 교감이셨다고요? 혹시 또 어머님이 한선아님 맞으세요? 어머님을 아시는 거죠? 제가 어머님을 아는지 물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해서 전화를 그냥 끊었대요. 뭔가 기분이 궁금해야 했었는데 저는 예비 신랑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의 성함을 물어보았고 이후에 엄마에게 확인했어요. 엄마 예비 시어머님께서 엄마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초등학교 교감까지 하셨는데 그 소식에 당황하여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성함을 여쭤보았는데 김주심 니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예비 시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하고 그분 예비 시어머님은 같은 교대 동기이셨는데 다니던 시절에는 베스트 프렌드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은 지방에서 오셨고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밥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 엄마가 나서서 친구들에게 모금 운동을 벌일 만큼 월세까지 내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을 차린 뒤에 동기들을 밖에서 다 만나려고 커피숍에 있던 모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그때 친구들이 지갑을 모두 훔쳐갔다는 사실에 갑자기 말도 없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지갑에는 학원비 내려고 준비한 많은 돈이 들어 있었으며 한 친구는 월세를 낼 돈까지 있었는데 그 돈을 모두 가져갔었다고 해요. 그날 밤엔 우리가 얼마나 당황해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젠장, 왜 그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의 지갑을 훔쳐갈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 돈을 가져갔는지 묻곤 했는데 집을 이사하고 전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분들과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하면 찾을 대로 찾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방법이 없었어.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연락이 끊기고 나서 한동안 찾지 못했어. 교직 바닥이 좁다 보니 우리는 때를 기다렸어. 학교 배정을 받고 선생이 되었을 때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었지.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그 친구에게 따질러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훔쳐간 증거가 있는지 물으면서 뻔뻔하게 나왔어. 당시에 CCTV도 없었고 우리도 증거가 없었지. 나는 사과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증거가 있는지 묻는 것에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사람이란 경우가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것은 지금 예의와 예절이라고 운운하면서 널 그렇게 잡는데 당시에는 어이없게도 우리가 그 친구를 협박한다고 신고까지 했었어. 땀이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해야지. 몇 푼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신뢰를 잴 거야? 아니요. 훔친 금액을 빼앗아 갈 만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큰 돈은 아니었고 저가일 텐데 왜 그러지? 게다가 몇 푼의 돈으로 친구들과 등 돌리려니? 이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 엄마가 훔친 후부터 자책감에 사로잡혀 비밀스레 사라졌어. 동기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그 정도면 훔친 것이 빼박이야. 맞는 말이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엔 친구들을 피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공립학교는 4년에 한 번 정규 모임을 가지잖아. 같은 학교 동기들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 오래전부터 엄마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같은 학교 동기들과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재단 이사의 아들과 부딪혀버린 게 있고요. 결혼을 했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사립학교에 들어가 도변회리 자게 되었어. 우리랑 마주친 적은 없는 거지? 그런데 더 대박인 사건 알려줄까? 예비 시아버지 좀 늙어 보이지 않았어? 맞아. 아버님이 꽤 아파 보이시던 것 같았고 어머님보다 연세가 많으셨어. 같지는 않아 보이시던데? 내가 남자친구한테도 아버님 어머님 연세를 직접 물어본 적이 없어서 연세를 잘 몰라. 외모만 보고 연세가 좀 많으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부자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재단 이사장 아들을 어떻게 꼬셔서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처이였단다. 가정 있는 남편을 빼앗은 거야? 연세도 15살이나 많고 이게 말이 되니 뭐라고. 아, 지금 우리 예비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 맞지? 엄마. 세상에 이런 미친 여자가 있어서 정말 가정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빼앗을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그래서 뭐가 그리 많이 챙겨야 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유분을 뺏으려고 일부러 임신까지 해서 결혼했다더라고. 그 전에 전처는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정신이 나간 애가 내 딸에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진짜 나쁜 인간들의 짓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 말이야. 그런 일을 잘 할 것이지. 이건 내 노란불이 아니니 정말. 아무튼 모른 척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엄마는 걔가 내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나는 반대야. 인연이니까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지 끔찍하다 정말. 아이,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한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직업을 결혼 준비 중에 나중에 알려드렸었어요. 이유는 엄마께서 교사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고 그 일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사로 일하기를 포기하셨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께서는 교사라는 직업을 정말 그리워하셨기 때문에 한동안 교사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교사임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려드리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께 저의 결혼 준비 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교사라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에요. 그 시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만약에 더 빨리 말했다면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약간의 후회도 있었지만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일단은
식장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물론 예비 신랑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도 있고 엄마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관계라고 하니 저도 이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요. 수술 전에 만나봐야겠다고요? 엄마, 두 분이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이야기는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전화번호요. 그날 밤 엄마는 옛 대학 동기였던 제 예비 어머니였던과 통화를 하셨어요. 편하게 통화하시고요.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당연히 큰 소리가 나갔죠. 그리고 며칠 뒤에 따로 만나기로 하셨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양해를 구해 상견례에 못 간다고 했는데 우리 집을 봤을 때 상스러운 집구석이라 양해를 구한 건 물론 결혼 후에 엄마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하셔서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먼저 결혼 반대하셨어요. 녹음한 것도 들려드릴게요. 제 휴대폰은 전화하면 무조건 녹음되도록 설정돼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걸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할게요. 집에 가서 엄마와 좀 단단한 대화를 나눌게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니까 정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자기만 보면 너무 좋은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머님만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말이야. 원한다면 엄마 없이 살 수도 있다는데 난 정말 내 집안을 꾸리고 싶어.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거야. 자기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엄마는 화를 풀어서 엄마 일은 내가 집에 가서 아주 단단히 말해볼게. 그런데 일이 좀 꼬여서 우리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알고 보니 교대 동기였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봐. 우리 엄마도 어머님을 알게 된 후로 우리 결혼 반대를 계속하고 계셔.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저에게 너무 매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엄마들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우리 집안에서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쁜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집안에서 불편한 상황과 모욕적인 말을 받으면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리 있게 접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비 신랑은 나와 전화를 끝내고 자신의 엄마와 대화를 해보았는데 몇 시간 후 새벽에 울먹거리며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며 말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엄마와 대화해보니 이 결혼을 정말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라고 했어요. 엄마와 이야기해본 후에는 뭘 해야 하죠? 하면서 자기도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까지 엄마와 많이 싸웠어요. 왜 그랬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과거에 많이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의와 예절 등이 강조되었다고 말해줬어요. 부모는 무조건 하나만 있는 끈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했어요. 그 이유에 상관없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해두고 많이 골똘했어요. 후회가 됐다고 하더라.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했던 모진 말들은 잊어줘.
자기 상처를 많이 받았지? 일은 일어났고 말은 됐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했겠어? 나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엄청난 실망과 동시에 화가 많이 나 게다가 엄마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었고 과거는 그렇다 쳐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 괜히 나 만나서 더 괴로운 상황이 될까 봐 난 두려워. 나로 인해 상처받을까 봐. 그게 너무 싫어. 괴롭다. 일단 시간을 갖고 지내보자. 차차 생각이 정리되고 그럼 답이 나올 거야. 예비 신랑에게 간다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도 예비 시어머니도 만나기 전에 엄마를 앞에 내려두시는 커피숍에 데려다 드리려고 했지만 두 분이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따로 있어야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 있었어요. 마주보는 커피숍에 앉아 계시는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손을 모아서 엄마께 적극적으로 인사하더니 그 모습을 보니 속으로 좀 싸하고 심란하였어요. 제게는 엄마가 욕을 먹으셔서 화가 나 있었었는데 그 한순간에 미운 것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약 30분 정도 이야기하신 후 작별하셨어요. 그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들었는데요. 이젠 오랜만에 만나서 잘 지내셨냐는 이야기와 최근 아픔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우리가 인사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나 아파서 수술한다고 하니까 뭐 상스러운 집안이네. 너 못할 말 많이 하더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너무 막말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게 내 인성이 있지? 내 딸인 줄 몰라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가족을 건드리니? 미안하다. 맞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게. 결혼 못 들었구나. 나이랑 결혼은 반대야?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데 사돈이 되겠니?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도 결혼할 사람이 어디에? 무엇보다 내가 시어머니랑 하는데 내가 얼씨구나 하고 결혼을 시킬 것 같아. 아, 너도 반대했다면 상관 내 전날에 수술한다고. 내가 반대했었었잖아. 그러나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 아니야?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말이야. 정말 진심 아니야? 그 사과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이렇게 파혼하는 마당인데 계속 내 아들 학원에 다니게 하는 생각은 아니지.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자 뭐. 무슨 학원. 우리 아들이네 아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 종합학원을 한다며? 근데 거기에 왜 다니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 무슨 오해가 있나 봐. 우리 아들 학교 선생이야. 몰랐구나. 내 아들. 우리 아들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어? 몇 개월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옮겼다. 몰라. 중학교 교사인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현재는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요. 그만두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 예비 시댁에서는 얼굴이 하야해지며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교사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그걸 그만둘 생각에 기겁할 만두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학원이 며느리의 오빠원의 학원이라니 당황스럽기도 했죠. 우리 오빠는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입소문이 나서 그룹과외를 한 뒤 목동 학원가에서 학원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게 만난 시점부터 교사 일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었고 결혼을 결심하기 몇 달 전에 자신이 다니던 사립중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나라도 맡으면 너무 에너지를 소모해서 멘탈이 피로할 뿐이라서 그래도 다른 일은 좋지만 교사 말고 강사로 일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 오빠가 목동에서 학원을 차렸는데 꽤 유명해. 오빠도 교사로서의 적성이 안 맞고 강사로서의 일은 잘 맞는다고 해. 같은 맥락이라면 우리 오빠를 만나볼까? 그래도 좋지. 형님,
한번 만나게 해줘. 나도 조언 좀 듣고 싶어. 나도 강사 일을 해볼까? 학교는 잠일도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때 저희 오빠와 여러 번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에게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들으니 꽤 용기가 생겼나 봐. 그렇게 예비 신랑은 다니면 정년까지 무난히 다닐 수 있는 중학교 선생 자리를 그만두고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입시 전문학원으로 옮겨서 강사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자신의 엄마한테 말하면 분명히 노발대발하며 밤을 다 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집안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해. 그러나 이런 사실을 어렵고 불편한 얘에게 사실을 어린 시절과 부모가가 여겨왔던 사람들은 거죠. 예비 시어머니이셨던 분은 제 엄마를 만난 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으며 머리가 혼란스러워 헤어졌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겠지요. 그날 밤 예비 시어머니이셨던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먹거리면서 무척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한데 잠깐 통화해도 되니?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은 오늘 너의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라고 해. 자기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교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혼도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고. 그 애가 원래 잘 오는 편도 아니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는 아이였기에 나한테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그 순간 우리 아들의 인생을 너무 망가뜨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어머님 속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세요? 우리 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게 해서 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결혼은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하려고 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함부로 너와 너의 집안을 모욕했고 욕을 끼쳤다. 널 깎아내려서 미안하고 제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면 다시 결혼해 줄까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파혼할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엄마와의 관계도 복잡해져서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도 동의하는 생각이었고요. 아니, 엄마 일은 제가 해결해 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노력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해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남자친구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결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혼하게 된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였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아주던 요구를 지속했습니다. 과거에 자식들에게 공개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양육된 것에 대해 자신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더군다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혐오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학교에 출근해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좌절한다고 하니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되었네요. 학부모들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태도를 맹비낸 것을 지적했지만 결국 퇴사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 있던 전 남자친구는 저와 파혼한 후에 다니고 있던 저희 오빠 학원에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훈장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만둘 생각입니다. 아이, 박 선생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우리 일터에서는 일만 생각합시다. 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이고 제 모든 것이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저 또한 이대로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살려면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우리의 헤어짐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결혼과 부모까지 얽혔으며 그래서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오빠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에서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 부모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 말씀드립니다. 일은 제가 30 초반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한 5에서 6년이 지났네요. 그 후로 저도 파워한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전 남자친구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와 일하는 동네가 같기 때문에 종종 마주치게 된다는데 아직까지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 엄마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 발목 잡는 케이스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정말 안타까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인과응보 자업자득 맞지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멋진 미래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